자, 언론은 어쨌든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왕따 네. 이론의 근거가 뭐예요? 이론의 근거가. 그러니까 이 왕따는요, 사실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인류 역사와 같이 한 게 아닌가. 우리 마르크스가 말하는 원시 공산 사회를 빼고는 네. 왕따의 사회였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가장 크게는 노예제도도 특정한 인종과 맞아요. 그런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잖아요. 네. 근데 이 왕따의 재밌는 게 그 노예는 엄마 아버지 중에 하나만 노예면 자식이 노예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좀 더 많은 사람을 왕따시키는 그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이 전국구에 나와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네. 파퓰리즘,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최근 2000년도 이후에 이민자 문제나 이제 무역 문제 이런 걸로 이제 테러리즘 이런 거에 반대하는 그 뉴 파퓰리즘은 기본적으로 소수자 이민자에 대한 왕따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아, 브렉시트 할 때도 예. 브렉시트 때 난민들이 우리의 일자를 뺏어간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그 난민들을 왕따시키면서 하나의 원래의 영국 모습으로 복원을 하자.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히틀러도 이게 파퓰리즘의 원형이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네. 히틀러도 유대인을 유대인을 왕따시킨 거야. 왕따시켰잖아요. 찌찌뽕. 예. 아. 그래서 야. 이 왕따가 인류 사회 어디나 늘 있었다. 그럼 그럼요. 우리 사회에서도 왕따가 있었냐? 제일 원초적인 거는 네. 어디였죠? 제일 원초적인 거예요. 전라도. 그렇죠. 호남 왕따가 있었죠. 엄마 아빠가 그러네, 그 그러네. 호남인데 그거 모르고 있었어? 아니요. 전 알죠. 근데 너무 많으니까. 예. 사실 왕따야 뭐. 아니 정말 엄마 아빠가 많이 그거 아닌데 모르고 왕따를 모르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감옥 가고 싶어? 힘 빠져.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네. 이제 인구가 작거나 뭐 지역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제 왕따를 시킨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왕따를 시킨 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호남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었죠. 아니 근데 그게 예. 이런 거다. 뭐냐면 미국이 50년대 60년대 제3세계를 지배할 때 자기의 통치권 안에 가져갈 때 가장 대표적인 전략이 디바이드 디바이드 앤 룰. 룰 아니에요. 예, 분할 예. 통치. 근데 예. 이것은 디바이드 된 예. 그러니까 분할 통치했는데 분할했을 때 분할된 소수자 하나를 찍어서 예. 그를 isolated 그렇죠. 고립시켜라.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공분을 그쪽으로 내는데 예. 법원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게 또 미국 정치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게 이제 그 법원 스트래티지가 이제 법원 위스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네. 프랑스 부르봉 왕가를 영어로 하면 법원 스트래티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백인 지배층에서 그 지역의 백인 가난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게 백인 지배층이 정책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느닷없이 그럼 가만 놔두면 백인 지금 이번에 그 트럼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일자리 없어지고 그런 게 네네. 사실은 자기들이 정책을 못해서 그러는데 느닷없이 그 백인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배층이 가서 이러는 거예요. 야, 너네들 일자리 없는 게 사실은 저 블랙, 저 흑인들이 니들 일자리 다 뺏어갔잖아. 그러니까 지배층에 대해서 분노와 증오와 공격을 해야 될 사람들이 느닷없이 같이 다른 가난한 흑인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흑인들을 왕따시키고. 이것도 일종의 왕따 이론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LA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네. 예. 그런데 백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한인타운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한 고리를 이제 늘 찾는 치게 거지. 하는 예. 거죠. 그리고 경찰들이 사실은 백인 커뮤니티를 보호하면서 이 약한 데를 좀 놔둔 그런 방관한 면도 있는 거거든요. 아, 왕따 이론을 정치적으로 교묘하게 그렇죠. 꼼수를 부려서 쓴 거네. 예. 근데 이제 왜 그러면은 이 호남 왕따가 노무현 왕따로 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네. 노무현이 무소속으로 부산에 의원이나 시장 출마했으면 어땠을까요? 김두관 지사가 무소속으로 당선되잖아요. 노무현도 됐을 거예요. 근데 노무현이 당선이 안 된 이유는 민주당 간판을 띄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호남 왕따에 반기를 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성공했어요, 대통령이 되는데. 그러니까 기득권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방어자라 그러는데, 왕따 당하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사람을 네. 방어자라 그러는데, 네. 이게 이 방어자가 이제 첫 번째 방어자를
완전히 죽여놓지 않으면 제2, 제3, 제4의 방어자가 나오면 왕따가 끝나는 거예요. 왕따 정책이 안 먹혀주는 안 거네. 먹히죠. 그러니까 노무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밟아서 죽여라. 결국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거죠. 아, 호남 왕따를 그러네. 진짜 우리가 방어를 한 그때 게 노무현이에요.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될 때는 무소속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 후보를 안 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후보를 냈다가 단일화를 시켜버리지. 예, 그러면서 예. 김두관 후보가 나오는데 예. 노무현 대통령은 무슨 소리냐. 난 지역 감정의 벽을 넘기 위해서 온몸으로 부딪히겠다. 네,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지역 감정의 벽을 넘고 싶어 했냐. 네. 일단 호남 왕따는 건 잘못됐고 감정적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 파퓰리즘이 한마디로 야. 굉장히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게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트럼프를 찍었던 그 중요한 지역들 있잖아요. 예. 오하이오, 미시간, 이 펜실베니아. 여기가 사실은 글로벌리제이션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 주예요. 그래서 보호무역 정책을 하면 가장 타격을 받는 주라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트럼프가 보호무역 정책 한다니까 찍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잃는데 이게 세계화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4차 산업혁명 때문에 잃는 거예요. 자동화를 해서 노동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IT가 예. 발달되면서 그 일자리 주는 건 당연한 일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민자들이 자기네 일자리를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이민자들은 그런 상당히 스킬드 레이버잖아요. 예. 그 숙련된 노동을 할 수 없어요, 이민자들은. 단순 노동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민 갖고 우리 대한민국 동포들도 네. 그로셔리 스토어 예, 예. 그런 데서 용돈이. 일하다가 돈 좀 모으면은 세탁소. 세탁소 예. 이런 데서만 하거든요. 그렇죠. 적어도 이 자동차 공장 이런 데서 제조업에서 이런 그 숙련된 노동을 할 수 없어요. 일단 우리는- 말도 안 통해.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먹히는 거예요, 백인들한테는. 왜?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이 위기감, 극한 위기감에서 파퓰리즘이 탄생하거든요. 왜냐면 예. 히틀러가 탄생했던 것도 그 전쟁 이후에 뭐 배상도 낼 수 없고 배상금도 낼 수 없고. 그러니까 왜 우리 먹고 살기 전범 국가로 너무 해갖고 힘들고. 이렇게 우리는 못 살게 만드냐. 예, 이거 예. 다 영미 얘들 때문에 그렇다. 근데 프랑스 때문에 그거를 그렇다. 이제 이러면서 유태인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왕따를 당하는 사람은 물론 조금 자기가 뭔가 다르거나 뭐 그런 게 있어요. 학교에서도 우리 왕따 당하는 애들 보면 네네. 뭐 조금 그 몸이 살짝? 불편한다거나 네, 네. 아니면 조금 다른 사람하고 교우 관계가 없다거나 공부를 너무 잘한다거나 너무 이쁘거나 우리 아나운서님도 왕따 좀 당하셨을 것 같아요. 좀 많이 저처럼 당했죠. 너무 유능하거나 그게 이렇게 남과 다른 웃지 마세요. 아, 네. 남과 다르면 왕따를 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합리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 근데 이런 왕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스트레스가 많은 곳, 경쟁이 치열한 곳, 위기의식이 많은 곳, 이런 곳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왕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토양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렇죠. 우리 정치가 그리고 굉장히 비합리적인 거거든요, 예. 이거는. 야, 근데 저는 중간에 충격적이다, 넘어가기 전에 진짜. 너무 충격적. 나는 네. 저는요 정말 속상한 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민주당 타이틀을 띄지 않고 호남 왕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부딪혀 싸웠는데 결국 그 호남의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노무현이 우리 호남을 홀대했다. 그리고 문재인이 그 승계자인 참여정부를 같이 운영했던 문재인이 우리를 왕따시키고 있다. 우리를 홀대했다. 이렇게 공격하는 건 정말 파퓰리즘의 전형이네.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줄게요. 네. 이 왕따가 그냥 성립되지 않아요. 가해자가 있죠, 왕따는 늘. 그렇죠. 힘 있는 사람이 가해를 해요. 네. 그 다음에 이 가해자만으로 안 되는 게요. 수많은 동조자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동조자가 격려하고 환호할 때 이 가해자는 쾌감을 느끼고 힘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새누리당이라든지 수구 언론이라든지 네. 검찰 등 기득권이 노무현을 박해할 때 이거를 새누리당 지지자 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환호하고 동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강화자라는 게 있어요. 오, 강화. reinforcer. 강화자는 아. 뭐냐면 더 이것을 촉진시키는. 가해자보다도 한술 더 뜨는 사람이야. 근데 강화자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네. 평소엔 자신도 왕따였어. 근데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이 나타나서 공격을 받으면
이때 더 강화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를 들면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며느리가 네. 시어머니가 되면 왜 더 엄한 시어머니가 되냐. 그러니까 강화자가 되는 reinforcement, 거예요. 강화자. 강화자가 되는 예, 아버지로부터 두겨 맞은 거예요. 아들이 결혼해서 그쵸. 또 폭력 남편이 되느냐. 강화자가 되는 거. 네, 네. 이야. 그래서 이 강화자는 네. 가해자는 아주 그 이게 지역적 폄하 발언은 아니죠. 뭐 강화도 사람들이 네. 주로 강화자다 이런. 이거 그냥 제가 번역을 이게 영어 이론이라 네. 그래가지고 번역을 이렇게 제가 했기 때문에 아, 그 우리 정의원님이 좀 네이밍을 예. 해봐 주세요. 그러니까 강화자. 아니 왕따를 reinforce 시키는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는 가해자는 거고. 가해자보다. 강화자라고 하는 이 그러니까- 틀거리가 있으니까 저걸 깨기가 쉽지가 않네. 강화자 괜찮은 것 같은데 강화자. 사람 이름도 아니고요. 지역 예. 이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화자라고 하는 말을 강화자. 우리말 같진 않아요, 그게. 강화자. 예. 강화자. 한술 더 뜨는 사람이요. 예. 뭐라 그러지? 뭐라고 하여튼 해야지? 다음 시간까지 저희가 용어를 잘 네. 생각해서 오겠습니다. 말리는 시누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때리는 예.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워. 밉다. 예. 예. 그렇죠. 말리는 척하면서 이런 거거든요. 한번 이제 여기 우리 조기숙 교수님이 시어머니고 여기 며느리야. 야단 한번 쳐보세요. 왜 밥을 제대로 못했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직도 이것뿐이 못하니? 이거 봐, 언니가 참어. 언니가 잘했으면 그랬겠어? 그리고 내가 그거 소금 많이 넣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언니 편 들어주려고 그래도 못하겠어. 그냥 도장 찍어라. 뭘 도장을 찍어? 뭘. 그냥 나가 이 집에서. 그럼 편하잖아. 아, 얄밉네. 너무 그러면 얄밉네. 신우이가 이러고 약 올리면서 말리거든. 너무 얄밉네. 근데 네. 가해자보다 강화자가 더 오버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다시 가해자한테 자기네가 왕따를 당할까봐 다시 돌아올까 봐. 가해자의 동조하는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의식 때문에 그래요, 네. 사실은. 그 다음에 자기가 당했던 재밌다. 서름을 자기보다 약자인 피해자에게 화풀이 하려는 보상 심리도 있대요. 이거는 제가 이론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네. 누가 왕따 그렇게 이론에서. 왕따 이론에서. 음. 그리고 심지어는 이 피해자가 왕따 당할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합리화까지 해줘요. 이 강화자들이. 대박이다. 저런 거 처음 들어봤지? 처음 들어봤죠, 저는. 왕따 당했나봐. 눈빛이 슬퍼. 아니, 저는 슬프긴 하네요. 저 왕따는 당해본 적 없는데. 예. 이런 게 이제 이런 이론이 정치 쪽에서도 이제 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치 쪽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근데 이제- 저는 이 스토리, 노무현 대통령이 왕따 당하는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들은 게 한 번에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그 2009년에 검찰 조사가 있을 때 예. 사실 보도가 거의 없었고 우리가 보수 언론, 수구 언론의 행태를 모르냐고요. 이거 다 짜가지고 맞춰서 사실 최근에 밝혀졌잖아요. 우병우. 전혀 물증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굉장히 물증이 없을 거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수사를 받고 와서 오히려 굉장히 자신만만했어요. 이거 한번 싸워볼 만하다. 네. 그랬었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기소를 안 하는 거예요. 20일이 넘도록. 그러면서 언론 플레이만 하고 그러면서 있지. 계속 언론 플레이만 하면서 피를 말리면서 여사님을 또 소환한 거죠. 권양숙 여사님을. 예. 여사님 소환된 날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사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그날 택한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노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얘기니까 다음에 네. 다시 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때 좌파 언론, 좌파 정당 그다음에 하여튼 이쪽 이른바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진영 그다음에 시민단체 하나같이 노무현을 공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화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고 방관자가 다수였다는 거죠. 방관자도 원오브 왕따 도와주는 책임이 사람 있는 아니에요. 거죠. 예. 왜냐면은 그다음에 이제 다수의 방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와 동조자만으로 우리가 왕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아픈 건 강화자고 더 중요한 건 수많은 방관자가 있었다는 네. 거예요. 아까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서 민주당 타이틀 떼지 않고 갔을 땐 뭐라 그랬죠? 그걸 뭐라고 불렀었죠? 왕따를 보호해줄 방어자. 왕따의 방어자. 제일 방어자였던 거죠. 예.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걸 책을 만들면 팔릴까? 괜찮은 것 같아요. 교수님 이걸 책을 만들어서
근데 이미 풀어야겠는데? 있는 이론인 거죠, 이게. 예, 있는, 아니 근데 있는 이거를 하나 이론이에요. 정립해갖고 책을 만들어야 돼. 네. 요거를 이제 권재현 선생님이 소개한 외국의 이론을 제가 정치에 이렇게 대입해 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지금 책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만들 거예요 책을? 네. 아 예 그럼 만들겠다. 예 아니고 대답을 하시오. 만들겠습니다. 예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왕따 현상은요, 예. 우리가 학교에서도 단 한 명이라도 관심과 보호를 해줬으면 그 왕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런 아쉬움은 있어요. 정권 뺏겼잖아요. 네. 2009년도에 네. 그리고 노무현 2007 대통령이 년에 뺏겼죠. 그러니까 네. 2007년에서 2008년, 2009년이란 말이에요. 예. 이명박 정권 1년 반 지났을 때인데 예. 만약 그때 예. 우리가 팟캐스트라고 하는 거를 알았으면 예. 그리고 팟캐스트라고 하는 걸 좀 일찍 시작했으면 예. 근데 그것도 불가능했던 게 불가능했어. 스마트폰이 그때. 있어야 네, 가능했었고 예, 그뿐만 저는 아니라 SNS만 있었으면 또는 그렇게 안 됐죠. SNS가 그렇게 활발히 퍼졌으면 절대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지금처럼. 생각해요. 예. 네. 어찌 보면 운명이었네 그것도. 슬프네. 갑자기 소름 돋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2011년에 낙검수 할 때도 이명박 정권이 기울고 정권이 교체될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했고 우리나라 방송통신법으로 걸 수 없는 그런 묘한 틈새가 사각지대. 있었고 예. 사각지대 지금도 이거 팟캐스트는요 음원이에요. 그냥 방송 아닙니다. 예. 방송이라고 하면 송출수단과 송출기가 수신기가 있어야 돼요. 이건 음원 있는 곳을 찾아고 듣는 거거든 자기가. 네. 방송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교수님의 그 왕따 이론을 저도 보탤게요. 어떻게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네. 팟캐스트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자. 어. 그거를 2015년, 2016년 계속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2015년에. 그럴 때 은근히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를 하는 의원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심. 놀랍지도 않다. 그건 왜 그러냐면 네. 새누리당 의원들이 네. 팟캐스트한테 밀리니까 사실은 이게 가장 강력한 적이니까 왕따로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방송을 하는 정봉주 등등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던 그리고 비판을 받고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도 쟤네 왕따 시키는데 내가 좀 동조해야지. 이런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도 기득권이 있다는 말이 그럼요. 진실입니다. 예, 그리고 보세요. 정치부 기자들이 공공연하게 얘기해요. 새누리당이 정봉주 사면 복권 되기를 원치 않는 것보다도 민주당 내의 의원들이 더 원치 않는다. 제가 인필드 하게 되면 자기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냥 왕따를 시켜갖고 계속 죽어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여기서도 reinforcement 강화자들이 있는 거예요. 정봉주를 죽이는. 그렇죠. 가해자는 아니지만 강화자인 그렇죠. 거죠. 가해자는 새누리당이거든요. 어쨌든 예. 현 정권이고. 예. 근데 그것을 방관 내지는 강화시켜서 영원히 정치권으로 못 돌아오게. 그런 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치부 기자들한테는 공공연한 비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참 불행한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문재인 지지자들이 뭐 극성스럽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땐 다른 지지자들과 비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제가 당했던 걸 비교하면 네. 비슷하다. 그런데 더 열정이 있을 순 있다. 왜? 방관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못 지켰다는 이 사람들이 자책감이 지몬미. 있어요. 예, 지몬미 자책감이 그래서 있는 거죠. 문재인만은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잃지 않겠다. 문재인 왕따를 우리가 지켜보지 않겠다. 이래서 아무리 언론이 기득권이 정치인이 왕따를 시켜도 문재인 지지도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저는 지지자의 열정과 노력 덕분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독특한 논리네. 그런데 이 왕따는요. 예. 어떻게 끝나냐. 피해자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 그렇죠. 왕따 당하던 학생들이 결국은 이제 자살을 그러네. 택할 수밖에 노무현 없었던 게 대통령도 그랬고. 죽음으로 끝나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친노를 왕따로부터 좀 구해주기 위해서 몸을 던진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숨을 던지면서 왕따를 끝을 내려고 했던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아직은 폐족되거나 이 역사에서 사라질 수 없는 친노를 그다음에 친노라고 하는 것은 진보 진영이죠. 진보 진영이죠.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죠. 대한민국의 네. 민주 진영을 지키려고 하는 방어자로서의 길을 가기 위해서 또 목숨을 한 번. 던졌다. 예. 던졌다. 예.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통했다.
그래서 통하고 있는 진행 중인 그 죽음으로 거죠. 방관자들이 수없이 많이 깨어나서 방어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강의와 이제 이런 그 책 소개 이런 데를 다녔는데 그분들이 정치 처음 관심 가진 분들이었어요. 대부분. 예. 30대. 자기는 도대체 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는지 네, 네. 너무 몰랐다. 슬픈데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왕따는 되냐. 죽음으로 끝난다. 네, 그러니까 수많은 방관자들이 이제 방어자로 변화하게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10년 지방선거가 뭐 무상급식의 승리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그거는 눈꼽만치 기여했고요. 대부분 노무현입니다. 사실은. 노무현의 그렇죠. 죽음으로 맞아요. 지방선거가 예. 예. 뭐 완전 승리도 아니고 하여튼 예. 그래도 광역단체장들은 네. 상당히 많이 이겼잖아요. 그리고요, 그때는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천안함 사건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 천안함 사건이 있었는데 예. 지방선거가 시작되는 날 예. 천안함 중간 수사 결과가 결과가 발표가 돼요. 예.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북한 잠수함의 공격으로 예. 예. 했다. 그리고 지방선거 기간 13일인가 15일 내내 천안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하잖아요. 예. 예. 그 압승을 한 결과 안희정 지사도 다시 재선해서 대선 후보까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때 압승할 수 있었던 원인은 지방급식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2009년도에 희생되고 진보 진영을 노무현이에요. 방어하려고 했던 노무현 정신이 예. 살아났다. 이것은 천안함 사건을 왜곡하려고 그런 것까지도 뚫고 나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천안함 때문에 사실은 젊은 보수가 생겼다. 그리고 예. 대학생들이 사실 민주당에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어요. 왜냐면 북한에 퍼져가지고 얘네들이 결국 핵 개발하고 천안함 폭침하고 이런 게 아니냐 네. 할 만큼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네. 저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 추모 공연을 전국을 다녔는데 제가 그때 쓴 글이 뭐라 그랬냐면은 들불이 번지고 있다. 들불이. 그러니까 이거는 민초들이 움직이는 게 탁탁탁탁탁탁 타는 게 보이는 거예요. 2010년에 들불이 예. 번졌으면 예. 2016년에는 촛불이 번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심상치 않다 이번 선거. 예. 그랬는데 정말 뜻밖의 압승을 했는데 야. 그게 저는 이제 노무현의 기여였다. 근데 이거를 진보 언론들은 저는 이제 좌파 언론이라고 부르는데 왜 좌파 언론이라고 부르는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네. 건데 이 좌파 언론은 무상급식으로 설명을 해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급식으로 그렇게 만일에 우리가 승리를 했다면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버스, 무상교통했는데 왜 후보도 안 되고 몰락했습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무상급식은 그 길로 가는 하나의 격발의 역할을 했을 뿐이고 굉장히 부분적으로 예. 이게 무상급식은 아이들 밥 먹는 문제, 가치의 문제였기 때문에 네. 이게 그래도 주부층이 원래 이 민주당 잘 안 찍거든요. 주부층을 살짝 끌어들인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노무현이었고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이명박 평가, 이명박 심판, 이명박 정부 심판.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3-4번째 정도가 이 무상급식 이슈가 중요했어요. 예. 근데 이제 좌파 언론들이 이렇게 선거 결과를 엉뚱하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풍성교 2017년 새해 선서. 하나, 풍성교를 통해 머리가 났다는 주장을 절대 신뢰한다. 둘, 눈팅만 하지 말고 풍성교를 즉시 실천한다. 셋, 반드시 풍성해진다. 풍성교 실천하여 젊은 자신감 되찾아오자. 영부인 김치, 좋은 재료와 최고의 맛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김치명인 박영자 선생님의 손맛. 전북 진안 고원에서 생산된 100% 국내산 최고급 재료로만 담궈진 영부인 김치. 한 번 드신 분이 다시 찾는 비율이 90%를 넘는 식단의 절대 강자 영부인 김치. 인터넷 검색창에서 영부인 김치를 검색하거나 02-948-1519, 02-948-1519로 주문하세요. IMTV 마켓, imtv.or.kr, imtv.or.kr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영부인 김치.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전국구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로 책으로 나온 전국구 끝까지 물어주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개판이고 경기가 많이 어렵더라도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딱 한 잔이라도 하시게 되면 꼭 전국구 대리운전을 이용해주세요.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교수님, 네. 그럼 제가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예. 저도 죽어야 끝나나요? 아니죠. 아니 저는 죽어야 끝난다고 판단하고 예. 죽는 것의 의미를 오늘 새롭게 새겼어요. 예. 어떻게요? 죽는 것은 네. 개인적 정치적 욕심을 버리는 것이 죽는 것이다. 아. 꼭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예. 멋지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아니 왜냐면 아무도 동의를 안 하는. 아니 왜냐면 저는 정말 이 경쟁력이 있는 사람,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싸워줄 사람들이 다 욕심을 버리고 예. 그리고 죽어라고 이 기득권을 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만 정치권에 살아남는 예. 이 행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좀 정의로운 사람이 욕심을 적어도 내고 그렇죠. 자기를 위한 욕심을 내려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욕심을 내고 끝까지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제가 강연 때 하는 논리가 그겁니다. 뭐냐면 탐욕스러워져라. 왜냐면 탐욕만이 가장 강한 에너지인데 탐욕을 부리고 공적 자리에 갔을 때는 공적 마인드로 전환하는 트랜스포메이션 노력을 해라. 전환하지 못하면 더 이상 정치하지 말고. 좀 멋있는 얘기할 때 전혀 그 반응이 없네.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교수님. 그게 아니라 네. 교수님이 네. 저 공부를 많이 하셨고 그 다음 거 보느라고. 아, 지금요. 왕따. 아 재밌네요. 근데 왕따 이런. 그러니까요. 진짜 재밌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친노 왕따, 친문 왕따라는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죠. 당하고 있다는 거고. 그런 프레임이 작동되고 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예. 거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예, 예.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쨌든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 예. 좀 너무 배타적이라거나 예. 친노가? 예, 잘못이 있어서 아 그쪽 왕따의 원인 제공을 피해자가. 하니까. 예. 물론 그렇다고 해도 왕따를 한다는 게 뭐 옳지는 합리화될 않지만.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예. 잘못이 예. 아예 없는 거는 아닐까. 아 저런 이것도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노가 너희들만 잘났냐. 예. 외부에서 보기에. 그리고 예. 우리만 진골, 우리만 순수하고, 우리만 순결한 이런 집단을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타협하고. 그럼 친노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면서 뭉쳐서. 배타적인 거 아니냐. 저는 친노가 좀 똘똘 뭉쳐서 배타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긴 왜냐면 하다. 왜냐면 너무 분리돼 있어. 그렇게 했으면 예. 이렇게 아. 우습게 알고 문재인이 하긴. 당대표 됐을 때 탕평 인사했잖아요. 다 했죠. 그런데 뭐 손학규나 안철수, 김한길, 심지어 김종인 대표까지 당대표가 됐을 때 완전히 친노 치면 배제 인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문들이 더 배제적이지 친노는 오히려 똘똘 뭉치지 못해서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게 아닌가. 사실은요. 패권이란 게 만들어졌으면 뭐 이게 친문 패권 정당이다 사당이다 뭐 이러는데 정말 패권 정당이면 초선 의원이 종편에 나가서 당대표를 그렇게 욕하겠냐고요. 못하죠.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 박근혜가 새누리당 대표할 때 다른 의원들이 박근혜 앞에서 아부하고 막 그냥 숨도 못 쉬었죠. 숨도 못 쉬었는데 네. 그 사람들이 TV에 나가고 박근혜 이런 게 문제고 저런 게 문제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게 패권주의지. 근데 이제 별로 동의를 안 하셔. 일단 다음 진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맞죠. 그게 패권주의죠. 네. 근데 사실은 패권이 꼭 나쁜 건 아닌 게 이제 세계 질서도 이 패권에 의해서 안정이 유지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냉전 시대에 네. 미소 패권으로 사실 전쟁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막 국지전이 여기저기서 네. 일어나고 있는데 그 패권이 깨지면서 그래서 사실은 친노가 패권을 잡고 당을 딱 장악했으면은 당이 분열이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차라리. 안정돼 보이고 국민들에게 지지는 더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친노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왜? 왕따를 당하니까 문재인은 친노를
탈색하느라고 탈로를 했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제가 문재인 캠프에 들어가 있는 줄 아는데 저는 아웃된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좀 이렇게 시끄럽고 네.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갈등을 빚고 이런 사람들은 진즉 아웃이에요. 그리고 다 새로운 인물로 꾸렸기 때문에 친노가 이렇게 모여 있지도 않고 배타적이지도 않다. 그다음에 이제 네. 이 친노가 배제적이거나 배타적이지 않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노무현 재단에서 노무현 정책학교란 걸 만들어 가지고요. 2012년 총선 전에 그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졸업하는 사람들한테 정책위원이라는 타이틀을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다 달고 나간 거예요. 네. 왜? 노무현만 달면 경선에서 지지도가 한 10% 20%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무현과 관계는 없지만 네. 타이틀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타이틀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친노가 50% 공천됐다 그러는데요. 제가 아는 친노는 10명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하. 그만큼 2012년 당대표가 친노인 한명숙이라는데 네. 실제로 친노 공천이 거의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여기저기서 친노를 경계하기 때문에 네. 안 됐고 오히려 친노가 아닌 사람들이 다 이 정책위원 노무현 재단 정책위원 타이틀 가지고 공천을 받은 거예요. 한명숙 당대표 있을 때. 예, 그러니까 2012년. 전 그 상황을 잘 몰라요. 감옥에 감옥에 있어갖고. 그 당시에.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 이번 2016년 총선 때에는 정말 참여정부에서 일하지 않은 이런 사이비 노무현 재단 이 타이틀은 못 쓰게 했어요. 왜? 여론조사에서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친노가 배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하면 다 친노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사실 친노 개혁적인 정치인은요. 친노가 아닌데도 친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파적으로 비노나 반노에 속해 있는 사람도 개혁적이면 국민들은 다 친노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을 해야 예. 그러니까 이 친노가 되면 선거에서도 이기고 당대표도 계속되고 불이익이 없어요. 사실 정치에서는. 근데 그렇다는 근데- 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쵸. 지지를 하고 국민들의 있다는 지지를 거 받는 네. 개혁적인 지몬미. 정치인이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지몬미. 지몬미.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만으로도 아, 사람들이 저도 친노인 줄 알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미 친노가 됐어. 그 낙검수를 하면서. 왜냐면 외신을 제가 봤는데요. 네. 제가 그 낙검수 콘서트를 보고 나오다가 인터뷰를 당했어요. 외신한테. 예.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찾아봤죠. 얘네들이 뭐라고 썼나. 그랬더니 낙검수는 노무현 오마주다. 오마주 아. 방송이다. 딱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는데 네. 철학적으로 같아요. 낙검수가. 철학적으로? 아하. 그 노무현 계보를 계승하고 있어서 낙검수는 노무현 친노라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지금 이른바 친구예요. 예. 그 비주류 방송 중에 저를 엄청 씹는 데가 한두 군데 있어요. 네. 저는 신경도 안 써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방송 띄워놓고 제 것도 안 들으니까. 저는 일간지 교수님도 신문 안 보시잖아요. 저도 네. 신문 안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문재인을 훼손시키는가 해갖고 오적 해갖고 저를 놓았어요. 왜 그랬을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왕따, 자기도 왕따 당하면서 네. 강화자죠, 강화자. 정봉주 왕따, 강화자. 정봉주 왕따 시킴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거야. 예? 근데 이상하지? 저는, 아니,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방송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죠. 왜냐면, 사설에서도 제가 교수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걸 고치지 않으면, 정권 교체하기 힘들고, 정권 교체돼도, 이런 게 남아있으면, 선거하는 대통령 되기 힘들다라고 하는 걸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당당하게 얘기를 했거든, 방송에서. 그러니까 자꾸만, 문재인 까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네거티브로 하는 건지 예. 아니면 애정을 갖고, 그럼요.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비난인지, 그러니까 흠집 내기 위한 네. 비난인지, 아니면 이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설적인 비판인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예. 이 그 문팬들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조금 합리적으로 움직이기가 힘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저는 문팬들이 그런 건 괜찮아요. 예, 그러면 예. 괜찮은데, 예. 그 몇몇 사람이, 이제 방송을 주도하는 사람이 또 그래요. 그거는 질투심에 그럴 수 있어. 그래요? 그러다 또 이제 요즘 뭐라는 줄 알아요? 요즘 문 안 까고 문한테 줄 섰네 그러면서 이제 될 점 되니까
아주 교활하게 싹 와갖고 줄 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늘 자기의 거울을 가지고 남을 비춘다. 맞아. 거기엔 자기 모습이 맞아요, 들어있는 맞아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되죠, 뭐. 맞아요. 저도 진짜 맨날 맞아요. 그런 욕 먹어요. 아니, 전 신경 안 써요. 네. 다만 그냥 잠 좀 깨려고. 잠 깨려고. 말을 해야 잠이 깨기 때문에. 지금 녹음 시간이 늦긴 늦었네요. 네. 이 정도는 안 늦은 거예요. 새벽 3시, 4시까지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친노가 누구냐 네. 하면은 이게 옛날에는 상도동이니 동교동이니 가신그룹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친노는 가신그룹은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또는 참여정부에서 네. 일했던 사람은 다 친노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치면은 정동영, 천정배, 이현재, 한덕수도 다 친노예요. 그럼 과연 이들이 친노냐? 아니죠. 아니죠. 지금 완전히 반노가 네. 됐지. 선정배 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오랫동안 함께했던 이광재, 안희정 이런 사람만 친노냐? 그러면 유시민, 조기숙은 또 아니에요. 저는 뭐 청와대 가서 대통령 처음 만난 거니까. 네. 그러면은 또 명계나 문성근처럼 이 무관의 이 아웃사이더 어깨, 네. 웃다가 어깨 삐끗했어. 이 두 분을 또 골수 친노라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은 결국 친노는 과거에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정봉주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을 좀 비판했을 수 있어. 네네. 생각이 달랐을 수 있어. 근데 저는 2007년도에 많이 비판했죠. 그거는 저는 중요하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저는 친노를 결정한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네. 그럼 저 친노네. 국민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면 네. 다 친노고 예. 다 친노가 되면 돼요. 민주당 의원. 그러면 네. 개파가 없어지잖아요. 친노가 배타적이지도 않아. 다 환영이야. 웰컴이야. 네. 왜 자꾸 친노, 친문을 욕하냐고. 그냥 다 친문이 되면 되잖아. 친문이 결국 국민들 뜻을 받들고 개혁적으로 하려고 하고 지금 적폐를 청산하려고 하면 개혁적으로 되시면 되죠. 아니 나한테 물어보세요. 친노 갖고 네. 뭐죠? 이자성어가 아니라 이행시 친노 친 해보세요. 친. 친노냐? No. No. 헐. 잠 깨려고 이번에도 맞죠? 잠 깨시려고. 아니 맞네. 그렇게 배타적이지 않는데 그리고 저도 기억이 나요. 2012년에 제가 감옥 가기 전에 2011년 말에 네. 네. 노무현 재단에서 연락이 와요. 네. 연락이 오는데 네. 그때 제 지역에서 저하고 경선을 붙으려고 2012년 이제 선거 한 6, 7개월 앞두고 네. 제가 감옥 갈 줄 모르고 네. 저하고 경선 붙으려고 그런 사람이 노무현 재단에 가고 네. 그때 노무현 재단에 후원만 들어가도 좀 타이틀이 있으면 이사인지 뭐 노무현 위원 위원. 무슨 위원을 네. 해주는데 네. 그 양반이 노무현 재단에 무슨 위원 타이틀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네. 저하고 경선했다는 그러면은 사람이. 굉장히 불리해져요, 상대가. 그러니까 백원 의원이 전화가 왔어요. 네. 전화가 와서 형님 그거 누가 가져왔는데 근데 이제 백원 의원이 그때 좀 기분 나쁘게 얘기했어 나한테. 저는 하려고 그러다가도 누가 하라면 안 하거든요. 근데 형님 그쪽 형 경선한 사람이 경선 상대도 안 되는데 우리 노무현 재단 무슨 위원 타이틀 가져왔어요. 형님도 하세요. 그러면서 벼랑 갑질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 해. 형 불리할 텐데 불리해도 관계없어 나 안 해.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노무현 재단에 위원 타이틀 갖고 가는 게 들불처럼 퍼졌어요. 네. 그러니까 경선 때 뭘 못 쓰게 했어 그래갖고. 2012년엔 썼어요. 2010 그래서 아. 친노가 50% 공천을 받았다 뉴스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2016년에 못 쓰게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작용 때문에 16년에는 진짜 일했던 사람만 쓰고 노무현 재단 뭐 이런 건 다 못 쓰게 했어요. 네네. 당에서 그럴 정도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친노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중들에게 어필을 한다 이걸 반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방어자들이 많이 생긴 거죠. 많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좌파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은 여전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프레임에서. 네.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하네요. 그 진짜. 이유는 다음 시간에 하고 네. 이제 그러면은 이 왕따를 어떻게 벗어나야 되냐. 네. 정 의원님도 잘 들으세요. 예, 잘 듣고 있어요. 근데 아까는 피해자의 이제 죽음으로 끝이 난다라고 그거는 이제 극단적인 경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네. 연구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네. 그건 뭐냐면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라 그래요. 음. 그 저는 문재인 대표도 아. 이 언론으로부터 이렇게 막 좌우 공격받는 이 언론에 대해서 내가 정말 힘들다. 당신들이 이렇게 왜곡을 해서 하고 고통을 호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 아픈 척하지 말고. 예, 예. 아, 맞아. 그게 저도 교육자 아니에요. 예. 아이들이 왕따로 시행당해서 사고가 나고 나면 일기나 이런 데 써놓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었던 그 생활 쭉 써놓는데 부모들이 그때 뒤늦게서야 미리 나한테 얘기를 좀 하지. 그쵸. 왜 이걸 꽁꽁 숨겨놓고 이러다가 혼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냐. 그래서 뒤늦게 참회의 눈물을 막 흘린단 말이에요. 네. 우리 딸도요. 왕따였었어요, 학교에서. 진짜요? 아, 얘는 성격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같이 안 있어요. 뭐 이제 그 집안도 좋고 아빠도 훌륭하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도 처음 붙다가 너무 성격이 강한 거야, 얘가. 네. 그런데 일기를 써놓은 거예요. 중학교 때. 다시 태어나는 게 답이다. 큰일 날 뻔했네. 섬뜩했죠? 네. 그래서 이제 불러 해갖고 이제 그 운동시키다가 운동도 안 되고 저 경기도로 보내갖고 운동시키다가 1년 동안 쇼트트랙 시켰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되고 그래갖고 결국 캐나다로 제가 사업하던 캐나다로 보내갖고 거기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저는 속은 거예요. 그때 당시 유행어가 다시 태어나는 게 답이다. 그게 유행어였어요? 애들끼리 밥 먹으러 갔다가 돈 없고 그러면 아휴 다시 태어나는 게 답이야 부잣집에서. 이런 말이 돌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멋져 보여서 썼구나. 아 유행어니까. 근데 그래도 섬뜩하잖아요. 섬뜩하죠. 아, 야단치고 화장실 갖고 안 나오면 그 글을 보고 난 다음에 두들겨요. 무슨 사고 났는 줄 알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보내면서 야 너 그렇게 힘들었니? 그러고 손을 잡고 막 감동에 빠졌는데 쟤는 멀뚱멀뚱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학교 와서 나중에 선생님한테 상담을 했더니 왕따인데 공격형 왕따 있죠? 그래요. 자기 왕따 놓는 애들 가서 공격하는 애. 괴로워하는 왕따가 아니고. 강해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고백을 네, 해도 네. 사실 가해자는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네. 별 효력은 없대요. 왜냐면 왜 가해자가 되겠어요?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가해자가 그렇죠. 되지. 네. 그런데 이 피해자의 고백은 방관자를 설득해서 방어자가 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기존에 아는 뭐 그 노사모나 문팬들은 이미 방어자가 돼 있잖아요.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미장원 갔는데 그 자기는 문재인이 무조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싫어했더니 다 싫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좌우 언론에 의해서 부정적인 걸 네. 계속 세뇌되다 보면은 그냥 싫은 거예요. 주는 거 없이. 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요? 많아요. 네, 진짜 네.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문재인 싫어도 너무 싫어 그래요. 아니, 이미지가 나쁘지 아 근데 얼마 전에 않으신데? 부장검사 애들하고 네. 그 술을 한잔 했는데 네. 이름 얘기하면 직무 관련 수용이 없으니까 뭐 김영란법은 아닐 텐데 저는 어쨌든, 이제 그런 네. 후배들 술 사면 제가 세게 사니까 근데 그중에 반 이상이 형 난 노무현 싫어. 그럼 너네 이성적이니까 설명을 해봐. 뭐가 싫으니? 왜? 그냥 싫어. 그게 언론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검사들은 또 기득권이니까. 아니 근데 그쪽은 또 약간 그 우리 쪽 검사 애들이거든요. 샤이 지지자들 숨어있는. 샤이지, 네. 왜 샤이가 그러니까 저는 샤이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샤이. 부끄럽다. 말하지 마라. 아, 샤이 지지.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다면은 네. 정말 그런 분들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빨리 왜냐면 나와야겠다. 자기네들이 돈을 주고 사서 보진 않을 거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저는 네. 제가 쓰는 책의 인쇄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예. 늘 책을 많이 읽게 하는데. 아니 교수님 이런 책 나오면 전 이제 앞으로 이런 운동을 할 거예요. 이 좋은 책이면 예. 전국의 도서관에 막 보내는 운동을 할 거예요. 그것도 근데 좋죠. 보내는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돈이 없잖아요. 책을 사야 되니까 예, 출판사 예.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예. 자, 이 좋은 책을 사서 전국의 보내자. 도서관에 무상으로 기증할 수 있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계좌로 모금을 하자. 그러면요. 내가 직접 사주기에는 한 뭐 15,000원이면 비싸지만 5,000원 후원을 하면 그게 묶어갖고 한 책 사갖고 보내는 거거든요. 아, 근데 도서관에서는요, 네. 신청만 해주기 운동을 해도 돼요. 신청을 하면 도서관에서는 다 사줍니다. 아. 독자가, 그 도서관의 독자가 책을 신청하면 이 다 책이 사요. 있었으면 아, 좋겠다라고 그래요? 네. 하면.
자기 집 동네 친일 인명 사전도 예. 사실 도서관에서 사주기 운동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 신청하면 돼요. 그냥 자기 집 동네 도서관. 그 세월호 아이들 10권짜리 예, 그, 예. 그 세월호 아이들 전체 라이프 전집. 스토리 예, 예, 전집 예. 그게 10권짜리 나왔는데 예. 교육청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돈 내려고 그러다 지금 무산돼 갖고 그 책을 지금 못 팔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그냥 도서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 지역 도서관에 신청하십시오. 예. 사달라고. 예, 예. 그럼 사잖아요, 무조건. 예. 야, 제가 그래서 돈을 모아서 다 사주려고 했거든요. 예. 그럴 필요가 없네. 예. 역시 이게 모여 있어야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 자, 아직도 그래서- 결론 관련 멀었나요? 거의 다 됐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방어자가 나오면 다수의 방어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방어자가 왕따와 한편이 되면 이제 다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자가 다수자로 변할 때 더 이상 이제 왕따는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렇죠. 방어해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제가 네. 평생 호남 사람이란 얘기를 듣고 살아왔어요. 실제로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아.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기는 안양에서 제가 태어났대요. 네네네. 근데 이제 2살 때부터 서울에서 살았으니까 왜 호남 사람이라는 평을 받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어떤 애가 이제 저 친구가 있었는데 또 딴 애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막 친한 척을 해서 얘기를 좀 했더니 이게 이제 질투가 좀 났나 봐. 원래 친구가 쟤랑 놀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 그랬더니 쟤 호남애야. 그때 호남애라고 안 그래도 전라도 애야 그랬겠죠. 그랬지. 전라도 애야. 아이고. 그래서 네가 어떻게 알았더니 부모님이 전라도래. 근데 왜 놀면 안 돼? 그랬더니 전라도 사람들은 배신을 한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네가 봤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방어자가 된 거네. 왕따의 방어자.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정의감이 되게 투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은근히 깔때가 쑥 들어오네. 죄송합니다. 아니 정말 의도치 않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4학년 때 그런 생각을 했는 게 제가 너무 기특한 네. 거예요. 그래서 네가 봤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남에게 대한 칭찬은 믿지만 욕은 안 믿는다. 왜냐면 내가 보지 칭찬은 않았으면. 그치 칭찬은 절대 사람들이 잘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칭찬은 무조건 믿지만 네. 욕은 안 믿는다가 제 철학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가 봤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당황한 거죠. 그래 다른 데 갖고 우리 기숙이, 엄마가 그랬어. 전라도 사람하고 놀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요. 네가 보지 않았으면 나한테 말하지 마. 그리고 걔를 제가 친구를 끊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끊어버리고 그 친구가 다니면서 사실은 조기숙이 걔도 전라도였었다. 그랬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 초등학교 친구부터 대학 친구까지 미국 유학 가서도 제 친구들이 다 전라도 호남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저는 전라도에 대한 편견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친구들이 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사회생활 나와서까지 제 친구들이 다 이제 호남 사람들이니까 나중에 이건 저는 몰랐는데 대학교 때 우리가 그때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 한창 유행일 때 우리가 처음으로 그룹 스타디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전부 그룹 스타디를 다 만들었거든요. 우리 과에서. 한 명도 왕따가 없었어요. 모두 그룹 스타디에 속했는데 애들이 우리가 파이어니어잖아요. 우리를 라도 그룹이라고 불렀대요. 이런.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물론 6 중에 4이 호남 애들이긴 했지만 네. 이제 둘이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노예 자식은 부모 중에 하나가 노예면 노예가 되듯이 호남의 친구는 다 호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도 제가 이제 굉장히 친한 분들이 다 호남이었는데 저한테 당연히 그러더라고. 어머 언니 호남 사람 아니에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경험인 게 네. 저는 아버지가 사업을 했거든요. 경찰 하다 이제 그만두시고 음식점을 크게 하고 이것저것 사업을 했는데 네. 경기도 화성 사람인데 네. 안성, 개성, 화성 뭐 이거 좀 사람들이 똑같다 그러잖아요. 이제 경기도 내 이런 말도 있어서 경기도 내에 전라도다. 화성, 그래요? 안성, 개성 이제 근면하고 막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어렸을 때 사업할 때 종업원을 쓰면서 우리 아버지 철학이 전라도 사람들을 많이 써야 된다. 그래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네. 그 일하는 형들 뭐 누나들이 다 전라도 사람들이야. 네. 네. 그게 왜 그러냐 나중에 이제 성장하면서 물어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항상 이 말버릇처럼 전라도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절대 배신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그러니까 내가 사회 나가서 누가 전라도 사람들 배신한다는데 우리 아버지가 안 그랬는데 반대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저도 경기도란 말이에요. 경기도 화성. 뿌리는 경북 봉하고. 그런데 학교 다니는데 이제 학생운동하고 학생운동하면 70-80%가 또 호남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학생운동은. 그리고 제가 30대 후반 아니 30대 초반에 오면서 평민당으로 출마해요. 시의원으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거 봐. 저기가 원래 전라도였었다니까. 그러니까 평민당으로 출마하지. 그 다음서부터 사람들이 다 저를 전라도 출신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라도 출신이죠. 그러면 그렇다 그래요. 네. 제 원래 고향이 이제 노원구 공릉동이거든요.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라도시죠? 이래요. 예, 맞아요. 어디에요? 그럼 저기 해남군 옆에 공릉군, 노원군 있잖아요. 노원군. 그러니까, 노원군 있어요. 그 노원군, 그 해남군 옆에 노원군 공릉면. 공릉면. 근데 진짜 이게 사람들이 자기 프레임에 딱 갇혀갖고. 심해요. 예, 저기는 평민당으로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 그리고 친구는 다 전라도 사람들. 그래서 전라도로 딱 가둬놓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제 나이 때 또래 애들도 네. 그게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흐른다고 해서 해소가 물론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사회에는 왕따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게 깜짝 놀라. 너무 좋은 친구들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도 모르게 이 특권 계급을 우리끼리 이렇게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득권들은. 그러니까 어쨌든지 하나라도 더 이제 이 왕따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유명한 그 소설책이 있잖아요. 파리대왕. 파리대왕. 그렇지. 있죠, 예, 있죠. 예. 거기서 어린 아이들끼리인데 권력 노름을 하면서 한두 섬에서. 명을 왕따를 시키면서 자기들이 유지해 가잖아요. 네. 그렇죠. 야. 그래서 제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것은 호남의 방어자니까, 호남 왕따의 방어자니까 노무현이 왕따를 당하는 걸 보고 나래도 비례도 같이 맞아줘야겠다 해서 참여정부에 들어간 건데, 제가 이제 일부 호남 사람들에 의해서 영패주의자라고 공격을 받는 거예요. 친노라고. 영남 패권주의자? 예. 저는 그리고 이제 평생, 그러니까 대학교 때도 라도 그룹이라 그러고, 뭐 미국에서도 그러고, 이제 사회생활에서도. 근데 이제 그 별로 이렇게 기분이 나쁠 일은 없는 게, 제가 이제 어디 뭐 예를 들면 수산시장 같은 데 가도 예를 들면 호남 횟집 막 이러면 다 알아봐요, 저를. 제가 다 호남 사람인 줄 알고 다 알아보고요. 아니, 왜냐면은 네. 이제 김대중 대통령 어려울 때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방어하는 그런 TV 토론을 하고, 그 노무현 대통령도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호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호남에 대한 의논은 늘 저와 하셨어요. 이게 좀 신기하네. 그리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뭐 기꺼이 좋아하고, 그다음에 네. 참여정부 때도 제가 대통령 따라서 호남에 가면은 조수성님은 호남 고향이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당연히 호남이고 강주예요, 강주지요. 아니면은 뭐 전라도 어디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말하기가 좀 미안할 만큼 이렇게 동화 현상을 가지고 계신데 이제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이제 하여튼 지난 안철수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몇 분 호남 분들에게 제가 집중적으로 책으로도 까이고 하여튼 원망을 듣고 비난을 받는데, 제가 정말 이러려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호남 왕따의 방어자가 되었나 정말 자괴감이 들어요. 정말 슬퍼요. 왜냐하면은 네. 내 인생을 다 도둑맞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걸고 해왔던 일이 네. 이렇게 폄훼당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예. 얘기는요. 네. 호남의 기득권들이 분화되는 건 저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봐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보수화되는 거 당연한 현상이라고 봐요. 왜 그런지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하면서 같이 할 텐데,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국민의당으로 나가고 또 심지어 이 바른당하고 합치고 싶어하는 분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지지해요. 그 지역주의 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지하는데, 해라. 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단 우리 욕하지 말고 해라. 좀 근거를 가지고 욕을 해라. 도대체 내가 무슨 영패주의자라고 네. 평생을 그렇게 호남 사람으로 호남의 살아온 방어자로. 사람을 살아온 사람을 왜 나를 꼭 욕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냐. 괜찮습니다. 그 애국이에요. 왜? 네. 호남과 새누리당하고 합치는 게 그 보수끼리 합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이 해체되고 이념의 정치가 되는 거라서 그것도 이제는 정상화되는 그렇죠. 거죠. 한국 예. 정치 그렇죠. 발전에 기여하는 거예요. 네. 왜 호남이 한 덩어리로 있어야 되냐고요. 네. 단
저 욕하지 마시고 친노 욕하지 마시고 예. 가십시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방송을 특집으로 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욕 안 먹기 위한 개인적인 방송으로 사심을 갖고 결론적으로는 뭐. 아니요, 저 욕 먹어도 괜찮은데 네. 그분들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전국구 특집 조기숙 교수와 함께하는 뭐라 그랬죠? 대선 특집이에요? 난 대선 특집. 대선 특집이에요? 대선 특집 맞아요? 그러면 대선 특집이죠. 왜냐하면 대선 들어갈 때 이러한 상황을 알고 네. 우리 지형을 정확하게 보고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제대로 봐야 한다. 오케이. 대선 특집. 예, 대선 네. 특집. 뭐 자기가 다 진행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다 마지막 한마디 하고 끝을내. 정봉재 전국구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왕따 현상은요, 예. 우리가 학교에서도 단 한 명이라도 관심과 보호를 해줬으면 그 왕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런 아쉬움은 있어요. 정권 뺏겼잖아요. 네. 2009년도에. 네. 그리고 노무현 2007 대통령이 년에 뺏겼죠. 그러니까 네. 2007년에서 2008년, 2009년이란 말이에요. 예. 이명박 정권 1년 반 지났을 때인데 예. 만약 그때 예. 우리가 그 팟캐스트라고 하는 거를 알았으면 예. 그리고 팟캐스트라고 하는 걸 좀 일찍 시작했으면 예. 근데 그것도 불가능했던 게 불가능했어. 스마트폰이 그때. 있어야 네, 가능했었고 맞아. 그리고 저는 그뿐만 아니라 SNS만 있었으면 또는 그렇게 안 됐죠. SNS가 그렇게 활발히 퍼졌으면 절대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지금처럼. 생각해요. 예. 네. 어찌 보면 운명이었네 그것도. 슬프네. 갑자기 소름 돋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2011년에 낙검수 할 때도 이명박 정권이 기울고 정권이 교체될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했고 네. 우리나라 방송통신법으로 걸 수 없는 그런 묘한 틈새가 사각지대. 있었고 예, 사각지대 지금도 이거 팟캐스트는요 음원이에요. 그냥 방송 아닙니다. 예. 방송이라고 하면 송출수단과 송출계 수신기가 있어야 돼요. 이건 음원 있는 곳에 찾아고 듣는 거거든 자기가. 네. 방송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교수님의 그 왕따 이론을 저도 보탤게요. 어떻게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네. 팟캐스트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자. 그거를 그거를 2015년, 2016년 계속 얘기가 나왔었어요. 2015년에. 그럴 때 은근히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를 하는 의원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심. 놀랍지도 않다. 그건 왜 그러냐면 네. 새누리당 의원들이 네. 팟캐스트한테 밀리니까 사실은 이게 가장 강력한 적이니까 왕따로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방송을 하는 정봉주 등등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던 그리고 비판을 받고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도 쟤네 왕따 시키는데 내가 좀 동조해야지. 이런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도 기득권이 있다는 말이 그럼요. 진실입니다. 예, 그리고 보세요. 정치부 기자들이 공공연하게 얘기해요. 새누리당이 정봉주 사면 복권 되기를 원치 않는 것보다도 민주당 내의 의원들이 더 원치 않는다. 제가 인필드 하게 되면 자기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냥 왕따를 시켜갖고 계속 죽어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여기서도 reinforcement 강화자들이 있는 거예요. 정봉주를 죽이는. 그렇죠. 가해자는 아니지만 그렇죠. 강화자인 거죠. 가해자는 새누리당이거든요. 어쨌든 예, 예. 현 정권이고. 예. 근데 그것을 방관 내지는 강화시켜서 영원히 정치권으로 못 돌아오게. 그런 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치부 기자들한테는 공공연한 비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참 불행한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문재인 지지자들이 뭐 극성스럽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땐 다른 지지자들과 비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제가 당했던 걸 비교하면 네. 비슷하다. 그런데 더 열정이 있을 순 있다. 왜? 방관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못 지켰다는 이 사람들이 자책감이 지몬미. 있어요. 예, 지몬미 자책감이 그래서 있는 거죠. 예, 문재인만은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잃지 않겠다. 문재인 왕따를 우리가 지켜보지 않겠다. 이래서 아무리 언론이 기득권이 정치인이 왕따를 시켜도 문재인 지지도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저는 지지자의 열정과 노력 덕분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독특한 논리네. 그런데 이 왕따는요. 예. 어떻게 끝나냐. 피해자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 왕따 당하던 학생들이 결국은 이제 자살을 그러네. 택할 수밖에 노무현 없었던 게 대통령도 예, 그랬고. 죽음으로 끝나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친노를 왕따로부터 좀 구해주기 위해서 몸을 던진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숨을 던지면서 왕따를 끝을 내려고 했던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아직은 폐족되거나 이 역사에서 사라질 수 없는
친노를 그다음에 친노라고 하는 것은 진보 진영이죠. 진보 진영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죠. 대한민국의 네. 민주 진영을 지키려고 하는 방어자로서의 길을 가기 위해서 또 목숨을 한 번. 던졌다. 예, 예. 던졌다. 예.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통했다. 그래서 통하고 있는 진행 중인 그 죽음으로 방관자들이 수없이 많이 깨어나서 방어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강의와 이제 이런 그 책 소개 이런 데를 다녔는데 그분들이 정치 처음 관심 가진 분들이었어요. 대부분. 예. 30대. 자기는 도대체 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는지 네, 네. 너무 몰랐다. 슬픈데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왕따는 되냐. 죽음으로 끝난다. 예, 그러니까 수많은 방관자들이 이제 방어자로 변화하게 한 것. 이게 이 방어자가 이제 첫 번째 방어자를 완전히 죽여놓지 않으면 제2, 제3, 제4의 방어자가 나오면 왕따가 끝나는 거예요. 왕따 정책이 안 먹혀지는 안 거네. 먹히죠. 그러니까 노무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밟아서 죽여라. 결국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거죠. 아, 호남 왕따를 그러네. 진짜 방어를 한 게 예, 노무현이에요.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될 때는 무소속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 후보를 안 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후보를 냈다가 단일화를 시켜버리지. 예, 그러면서 예. 김두관 후보가 나오는데 예, 예. 노무현 대통령은 무슨 소리냐. 난 지역 감정의 벽을 넘기 위해서 온몸으로 부딪히겠다. 네,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지역 감정의 벽을 넘고 싶어 했냐. 네. 일단 호남 왕따는 건 잘못됐고 감정적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 파퓰리즘이 한마디로 야. 굉장히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게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트럼프를 찍었던 그 중요한 지역들 있잖아요. 예. 오하이오, 미시간, 이 펜실베니아. 여기가 사실은 글로벌리제이션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 주예요. 그래서 보호무역 정책을 하면 가장 타격을 받는 주라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트럼프가 보호무역 정책 한다니까 찍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잃는데 이게 세계화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4차 산업혁명 때문에 잃는 거예요. 자동화를 해서 노동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IT가 예. 발달되면서 그 일자리 주는 건 당연한 일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민자들이 자기네 일자리를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이민자들은 그런 상당히 스킬드 레이버잖아요. 예. 그 숙련된 노동을 할 수 없어요. 이민자들은. 단순 노동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민 갖고 우리 그 대한민국 동포들도 네. 그로셔리 스토어 예, 예. 그런 데서 그렇죠. 일하다가 돈 좀 모으면은 세탁소. 세탁소 예. 이런 데서만 하거든요. 그렇죠. 적어도 이 자동차 공장 이런 데서 제조업에서 이런 그 숙련된 노동을 할 수 없어요. 일단 그거는- 말도 안 통해.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먹히는 거예요. 백인들한테는. 왜?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이 위기감, 극한 위기감에서 파퓰리즘이 탄생하거든요. 왜냐면 예. 히틀러가 탄생했던 것도 그 전쟁 이후에 뭐 배상도 낼 수 없고 배상금도 낼 수 없고. 그러니까 왜 우리 먹고 살기 전범 너무 국가로 해갖고 힘들고. 이렇게 우리는 못 살게 만드냐. 예, 이거 예. 다 영미 얘들 때문에 그렇다. 근데 프랑스 때문에 그거를 그렇다. 이제 이러면서 유태인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왕따를 당하는 사람은 물론 조금 자기가 뭔가 다르거나 뭐 그런 게 있어요. 학교에서도 우리 왕따 당하는 애들 보면 네네. 뭐 조금 그 몸이 살짝. 불편한다거나 네, 네. 아니면 조금 다른 사람하고 교우 관계가 없다거나 공부를 너무 잘한다거나 너무 이쁘거나 우리 아나운서님도 왕따 좀 당하셨을 것 같아요. 좀 많이 저처럼 당해가지고. 너무 유능하거나 그게 이렇게 남과 다른 웃지 마세요. 아, 네. 남과 다르면 왕따를 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합리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 근데 이런 왕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스트레스가 많은 곳, 경쟁이 치열한 곳, 위기의식이 많은 곳 이런 곳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왕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토양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렇죠. 우리 정치가 그리고 굉장히 비합리적인 거거든요. 예. 이거는. 야, 근데 저는 중간에 충격적이었어, 넘어가기 전에 진짜. 너무 충격적. 나는 네. 저는요 정말 속상한 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민주당 타이틀을 띄지 않고 호남 왕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부딪혀 싸웠는데 결국 그 호남의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노무현이 우리 호남을 홀대했다. 그리고 문재인이 그 승계자인 참여정부를 같이 운영했던 문재인이 우리를 왕따시키고 있다. 우리를 홀대했다. 이렇게 공격하는 건 정말 파퓰리즘의 전형이네.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줄게요. 네. 이 왕따가 그냥 성립되지 않아요. 가해자가 있죠. 왕따는 늘. 그렇죠. 힘 있는 사람이 가해를 해요. 네.
그 다음에 이 가해자만으로 안 되는 게요. 수많은 동조자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동조자가 격려하고 환호할 때 이 가해자는 쾌감을 느끼고 힘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예를 들면 새누리당이라든지 수구 언론이라든지 네. 검찰 등 기득권이 노무현을 박해할 때 이거를 새누리당 지지자 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환호하고 동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강화자라는 게 있어요. 오, 강화. reinforcer. 강화자는 아. 뭐냐면 더 이것을 촉진시키는. 가해자보다도 한술 더 뜨는 사람이야. 근데 강화자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네. 평소엔 자신도 왕따였어. 근데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이 나타나서 공격을 받으면 이때 더 강화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를 들면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며느리가 네. 시어머니가 되면 왜 더 엄한 시어머니가 되냐. 그러니까 강화자가 되는 reinforcement, 거예요. 강화자. 강화자가 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로부터 두겨 맞은 아들이 결혼해서 그쵸. 또 폭력 남편이 되느냐. 강화자가 되는 거. 네, 네. 이야. 그래서 이 강화자는 네. 가해자는 아주 이게 지역적 폄하 발언은 아니죠. 뭐 강화도 사람들이 네. 주로 강화자다 이런. 이거 그냥 제가 번역을 이게 영어 이론이라 네. 그래가지고 번역을 이렇게 제가 했기 때문에 아, 우리 정 의원님이 좀 네이밍을 예. 해봐 주세요. 그러니까 강화자. 아니 왕따를 reinforce 시키는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는 가해자는 거고. 가해자보다. 강화자라고 하는 이 틀거리가 있으니까 저걸 깨기가 쉽지가 않네. 강화자 괜찮은 것 같은데, 강화자. 사람 이름도 아니고요. 지역 예. 이름도 아니, 아니고. 근데 강화자라고 하는 말을 네, 강화자. 우리말 같진 않아요, 그게. 강화자. 예. 강화자. 한술 더 뜨는 사람을 예. 뭐라 그러지? 뭐라고 하여튼 해야지? 다음 시간까지 저희가 용어를 잘 네. 생각해서 오겠습니다. 말리는 시누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때리는 네.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워. 밉다. 예. 네. 그 말리는 척하면서 이런 거거든요. 한번 이제 여기 우리 조기숙 교수님이 시어머니고 여기 며느리야. 야단 한번 쳐보세요. 왜 밥을 제대로 못했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직도 이것뿐이 못하니? 이거 봐, 언니가 참어. 언니가 잘했으면 그랬겠어? 그리고 내가 소금 많이 넣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언니 편 들어주려고 그래도 못하겠어. 그냥 도장 찍어라. 뭘 도장을 찍어? 그냥 나가 이 집에서. 그럼 편하잖아. 얄밉네. 그러면 신우이가 이러고 약 올리면서 말리거든. 너무 얄밉네. 근데 네. 가해자보다 강화자가 더 오버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다시 가해자한테 자기네가 왕따를 당할까봐 다시 돌아올까 봐. 가해자의 동조하는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의식 때문에 그래요, 네. 사실은. 그 다음에 자기가 당했던 재밌다. 서름을 자기보다 약자인 피해자에게 화풀이 하려는 보상 심리도 있대요. 이거는 제가 이론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네. 누가 왕따 그렇게 이론에서. 왕따 이론에서. 음. 그리고 심지어는 이 피해자가 왕따 당할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합리화까지 해줘요. 이 강화자들이. 대박이다. 저런 거 처음 들어봤지? 처음 들어봤죠, 저는. 왕따 당했나봐. 눈빛이 슬퍼. 아니, 저는 슬프긴 하네요. 저 왕따는 당해본 적 없는데. 예. 이런 게 이제 이런 이론이 정치 쪽에서도 이제 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치 쪽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근데 이제- 저는 이 스토리, 노무현 대통령 왕따 당하는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들은 게 한 번에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2009년에 검찰 조사가 있을 때 예. 사실 보도가 거의 없었고 우리가 보수 언론, 수구 언론의 행태를 모르냐고요. 이거 다 짜가지고 맞춰서 사실 최근에 밝혀졌잖아요. 우병우. 전혀 물증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굉장히 물증이 없을 거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수사를 받고 와서 오히려 굉장히 자신만만했어요. 이거 한번 싸워볼 만하다. 네. 그랬었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기소를 안 하는 거예요. 20일이 넘도록. 그러면서 언론 플레이만 하고 그러면서 있지. 계속 언론 플레이만 하면서 피를 말리면서 여사님을 또 소환한 거죠. 권양숙 여사님을. 예. 여사님 소환된 날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사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그날 택한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노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얘기니까 다음에 네. 다시 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때 좌파 언론, 좌파 정당 그다음에 하여튼 이쪽 이른바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진영 그다음에 시민단체 하나같이 노무현을 공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화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고 방관자가 다수였다는 거죠. 방관자도 원오브 왕따 도와주는 책임이 사람 있는 아니에요. 거죠. 예. 왜냐면은
그다음에 이제 다수의 방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와 동조자만으로 우리가 왕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아픈 건 강화자고 더 중요한 건 수많은 방관자가 방관자. 있었다는 네. 거예요. 아까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서 민주당 타이틀 떼지 않고 갔을 때 뭐라 그랬죠? 그걸 뭐라고 불렀었죠? 왕따를 보호해줄 방어자. 왕따의 방어자. 제일 방어자였던 거죠. 예.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걸 책을 만들면 팔릴까? 괜찮은 것 같아요. 교수님 이걸 책을 만들어서 근데 이미 있는 팔아야겠는데? 이론인 거죠, 이게. 네, 아니 근데 있는 이거를 하나 이론이에요. 정립해갖고 책을 만들어야 돼. 네. 요거를 이제 권재현 선생님이 소개한 외국의 이론을 제가 정치에 이렇게 대입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책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만들 거예요 책을? 네. 예, 그럼 만들겠다. 예, 아니요, 대답을 하시오. 만들겠습니다. 예,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10년 지방선거가 뭐 무상급식의 승리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그거는 눈꼽만치 기여했고요. 대부분 노무현입니다. 사실은. 노무현의 그렇죠, 죽음으로 맞아요. 지방선거가 예. 뭐 완전 승리도 아니고 하여튼 예. 그래도 광역단체장들은 네. 상당히 많이 이겼잖아요. 그리고요, 그때는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천안함 사건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 천안함 사건이 있었는데 예. 지방선거가 시작되는 날 예. 천안함 중간 수사 결과가 결과가 발표가 돼요. 예.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북한 잠수함의 공격으로 예. 예. 했다. 그리고 지방선거 기간 13일인가 15일 내내 천안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하잖아요. 예. 예. 그 압승을 한 결과 안희정 지사도 다시 재선해서 대선 후보까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때 압승할 수 있었던 원인은 지방급식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2009년도에 희생되고 진보 진영을 노무현이에요. 방어하려고 했던 노무현 정신이 예. 살아났다. 이것은 천안함 사건을 왜곡하려고 그런 것까지도 뚫고 나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천안함 때문에 사실은 젊은 보수가 생겼다. 그리고 예. 대학생들이 사실 민주당에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어요. 왜냐면 북한에 퍼져가지고 얘네들이 결국 핵 개발하고 천안함 폭침하고 이런 게 아니냐 네. 할 만큼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네. 저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 추모 공연을 전국을 다녔는데 제가 그때 쓴 글이 뭐라 그랬냐면은 들불이 번지고 있다. 들불이. 그러니까 이거는 민초들이 움직이는 게 탁탁탁탁탁탁 타는 게 보이는 거예요. 2010년에 들불이 예. 번졌으면 예. 2016년에는 촛불이 번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심상치 않다 이번 선거. 예. 그랬는데 정말 뜻밖의 압승을 했는데 야. 그게 저는 이제 노무현의 기여였다. 근데 이거를 진보 언론들은 저는 이제 좌파 언론이라고 부르는데 왜 좌파 언론이라고 부르는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네. 건데 이 좌파 언론은 무상급식으로 설명을 해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급식으로 그렇게 만일에 우리가 승리를 했다면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버스, 무상교통 했는데 왜 후보도 안 되고 몰락했습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무상급식은 그 길로 가는 하나의 격발의 역할을 했을 뿐이고 굉장히 부분적으로 예. 이게 무상급식은 아이들 밥 먹는 문제, 가치의 문제였기 때문에 네. 이게 그래도 주부층이 원래 이 민주당 잘 안 찍거든요. 주부층을 살짝 끌어들인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노무현이었고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이명박 평가, 이명박 심판, 이명박 정부 심판.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3-4번째 정도가 이 무상급식 이슈가 중요했어요. 예. 근데 이제 좌파 언론들이 이렇게 선거 결과를 엉뚱하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풍성교 2017년 새해 선서. 하나, 풍성교를 통해 머리가 났다는 주장을 절대 신뢰한다. 둘, 눈팅만 하지 말고 풍성교를 즉시 실천한다. 셋, 반드시 풍성해진다. 풍성교 실천하여 젊은 자신감 되찾아오자. 명부인 김치, 좋은 재료와 최고의 맛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김치명인 박영자 선생님의 손맛. 전북 진안 고원에서 생산된 100% 국내산 최고급 재료로만 담궈진 영부인 김치.
한 번 드신 분이 다시 찾는 비율이 90%를 넘는 식단의 절대 강자 영부인 김치. 인터넷 검색창에서 영부인 김치를 검색하거나 02-948-1519, 02-948-1519로 주문하세요. IMTV 마켓, imtv.or.kr, imtv.or.kr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영부인 김치.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전국구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로 책으로 나온 전국구 끝까지 물어주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개판이고 경기가 많이 어렵더라도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딱 한 잔이라도 하시게 되면 꼭 전국구 대리운전을 이용해주세요.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자, 언론은 어쨌든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왕따 네. 이론의 근거가 뭐예요? 이론의 근거가. 그러니까 이 왕따는요, 사실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인류 역사와 같이 한 게 아닌가. 우리 마르크스가 말하는 원시 공산 사회를 빼고는 네. 왕따의 사회였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가장 크게는 노예제도도 특정한 인종과 맞아요. 그런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잖아요. 네. 근데 이 왕따의 재밌는 게 그 노예는 엄마 아버지 중에 하나만 노예면 자식이 노예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좀 더 많은 사람을 왕따시키는 그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이 전국구에 나와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네. 파퓰리즘,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최근 2000년도 이후에 이민자 문제나 이제 무역 문제 이런 걸로 이제 테러리즘 이런 거에 반대하는 그 뉴 파퓰리즘은 기본적으로 소수자 이민자에 대한 왕따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브렉시트 할 때도 예. 브렉시트 때 난민들이 우리의 일자를 뺏어간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그 난민들을 왕따시키면서 하나의 원래의 영국 모습으로 복원을 하자.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히틀러도 이게 파퓰리즘의 네. 원형이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네. 히틀러도 유대인을 유대인을 왕따시킨 거야. 왕따시켰잖아요. 찌찌뽕. 예. 아, 그래서 야. 이 왕따가 인류 사회 어디나 늘 있었다. 그럼 그럼요. 우리 사회에서도 왕따가 있었냐? 제일 원초적인 거는 네. 어디였죠? 제일 원초적인 거예요. 전라도. 그렇죠. 호남 아. 왕따가 있었죠. 엄마 아빠가 그러네, 그 호남인데 그거 모르고 있었어? 아니요. 전 알죠. 근데 너무 많으니까. 예. 사실 왕따야 뭐. 아니 정말 엄마 아빠가 많이 그거 아닌데 하니까. 모르고 왕따를 모르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감옥 가고 싶어? 힘 빠져.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네. 이제 인구가 음. 작거나 뭐 지역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제 왕따를 시킨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왕따를 시킨 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호남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었죠. 아니 근데 그게 예. 이런 거다. 뭐냐면 미국이 50년대 60년대 제3세계를 지배할 때 자기의 통치권 안에 가져갈 때 가장 대표적인 전략이 디바이드 디바이드 앤 룰. 룰 아니에요. 예, 분할 예. 통치. 근데 예. 이것은 디바이드 된 예. 그러니까 분할 통치했는데 분할했을 때 분할된 소수자 하나를 찍어서 예. 그를 isolated 그렇죠. 고립시켜라.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공분을 그쪽으로 내는데 예. 법원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게 또 미국 정치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게 이제 그 법원 스트래티지가 이제 법원 위스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네. 프랑스 부르봉 왕가를 영어로 하면 법원 아. 스트래티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백인 지배층에서 그 지역의 백인 가난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게 백인 지배층이 정책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느닷없이 그럼 가만 놔두면 백인 지금 이번에 그 트럼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일자리 없어지고 그런 게 네네. 사실은 자기들이 정책을 못해서 그러는데 느닷없이 그 백인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배층이 가서 이러는 거예요. 야, 너네들 일자리 없는 게 사실은 저 블랙, 저 흑인들이 니들 일자리 다 뺏어갔잖아. 그러니까 지배층에 대해서 분노와 증오와 공격을 해야 될 사람들이 느닷없이 같이 다른 가난한 흑인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흑인들을 왕따시키고. 이것도 일종의 왕따 이론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LA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네. 예. 그런데
백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한인타운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한 고리를 이제 늘 찾는 치게 거지.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네. 경찰들이 사실은 백인 커뮤니티를 보호하면서 이 약한 데를 좀 놔둔 그런 방관한 면도 있는 거거든요. 아, 왕따 이론을 정치적으로 교묘하게 그렇죠. 꼼수를 부려서 쓴 거네. 예. 근데 이제 왜 그러면은 이 호남 왕따가 노무현 왕따로 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네. 노무현이 무소속으로 부산에 의원이나 시장 출마했으면 어땠을까요? 김두관 지사가 무소속으로 당선되잖아요. 노무현도 됐을 거예요. 근데 노무현이 당선이 안 된 이유는 민주당 간판을 띄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호남 왕따에 반기를 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성공했어요, 대통령이 되는데. 그러니까 기득권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방어자라 그러는데 왕따 당하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네. 사람을 방어자라 그러는데 네.